안녕하세요. 오늘은 엘라스틱서치 APM을 이용해서 웹 서버를 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를 위해서 기본적인 앱을 만들었는데요. 여기 익셉션을 발생시키거나 DB 쿼리 또 구글에서 이제 크롤링해서 리스폰스를 주는 거랑 그다음 여기에 슬로 쿼리를 실행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 다른 웹 서버와 통신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려면 여기 옵저버빌리티 밑에 어플리케이션스가 있어요.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제 앱들이 실행되고 있는 앱들이 보이고요. 방금 저기 테스트한 앱은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모니터링 테스트 앱이 방금 실행한 앱인데요.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오버뷰로 해갖고 전반적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갖고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어떤 거는 600ms 뭐 이렇게 해갖고 레이턴시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고요. 그거에 대한 스루풋이 나오는데요. 이거는 뭐 스루풋이 딱 뭐 그건 아니니까. 근데 그리고 트랜잭션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정렬 순서는 기본적으로 임팩트 기준입니다. 그리고 임팩트는 여기 걸린 시간 곱하기 횟수가 돼서 웹 서버에 부하를 얼마나 주는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긴 트랜잭션 레이트 이제 페일드 에러 난 거랑 페일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나오고요. 여기에서 에러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긴 디펜던시에 관한 섹션인데요. 여기에 DB라든가 외부 서비스에 뭘 호출했는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에 시간별로 어떻게 시간이 걸렸는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을 여기 밑에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.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여기 인스턴스에 대한 것도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랜잭션을 살펴보게 되면요. 트랜잭션이 여기 스팸별로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요. 여기 위에는 아까 그 통계에 나왔던 정보들, 오버뷰들이 나와주고요. 이 트랜잭션에 대한 것만 해서 오버뷰가 나오고, 그 다음 여기에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, 이 시간, 이게 걸린 시간인데요. 걸린 시간대별로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3초 걸린 시간대, 요 시간대의 트랜잭션만 보겠다 해서 필터링을 쉽게 걸어서 볼 수 있고요.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걸린 리퀘스트 중에서 각 지금은 이제 DB가 뭐가 여기에 스팬별로 쭉 실행됐는지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뭐가 오래 걸렸는지 쿼리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가 정보들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고요. 여기에 메타데이터는 이 요청에 대한 메타데이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쿠키, 헤더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요. 잘 세팅하면 바디 정보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프로세스라든가 그 외에 JVM 정보, 뭐 액세스 로그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들까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트랜잭션에서 발생한 로그도 여기에서 어,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 호출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. 이거는 구글을 호출한 케이스인데요. 여기 구글에 대한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. 다음 여기 앱 내에서 다른 앱을 호출했을 경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이 전체 리퀘스트가 있고 그 리퀘스트 안에서 여기 녹색 부분은 모니터링 테스트 앱이고 여기 파란 부분은 모니터링 API 앱. 여기에서 이 테스트 앱에서 모니터링 API 앱을 호출하는 방식이거든요.
그래갖고 여기 그 자기 본인 앱이 아닌 외부 앱에도 내부에 어떻게 어떤 게 호출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게 MSA를 하다 보면 이제 호출되는 것끼리 해가지고 어디서 에러 났는지 막 이 서버에서 에러 났는지 저 서버에서 에러 났는지 막 찾아다녀야 될 때가 있는데요. 그런 거를 모아볼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익셉션이 바로 표시가 되고요. 이걸 찍어보면 이제 에러가 뭔지 살펴볼 수 있고, 조금 더 찍어보면 여기에 스틱 트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제공이 되고,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디버깅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디펜던시 트랜잭션은 이제 트랜잭션을 쭉 모아놓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디펜던시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 서버에서 갖고 있는 의존성, 다른 거에 대한 의존성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고요. 그다음 에러는 아까 봤던 에러들.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JVM에 대한 상태를 보여줍니다. 그래갖고 JVM의 CPU 메모리 사용률, 뭐 흰 메모리, 논흰 메모리, 뭐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, 그 다음 가비지 컬렉터라든가 스레드 카운트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 그냥 AI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까요. AI한테 네, 연동시켰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아마 호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이건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제가 아직 못 해봤고요. 서비스 맵 같은 경우에는 유료 기능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건 무료 기능이었고요. 이건 유료 기능인데요. 서버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,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앱에서 웹 서버에서 발생한 모든 로그들을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보여주고요. 그다음 얼럿인데요. 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바나 얼럿으로 해서 내부에 얼럿이 뜨게 되는데,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얼럿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슬랙을 통해서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. 요즘에 AI 잘 발달을 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럿을 남기고 그 얼럿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크롤링 앱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뭐 대시보드 있는데요. 여기에 혹시 뭐 이렇게 이거를 볼 때 뭔가 요약해서 연관된 대시보드를 여기다 붙여 링크 걸어가지고 이제 쉽게 쉽게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트레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는 거였고요. 그다음 트레이스는 이제 모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나열해서 이제 어떤 걸 먼저 최적화를 해야 될지 결정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디펜던시는 이제 디펜던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리퀘스트를 찾아갈 때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요 APM을 연동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,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데이터를 담는 건데요. APM 서버가 있고요. 그 다음 각 앱들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. 에이전트는 앱 내에 설치되는 방식도 있고, 뭐 JVM 같은 경우에는 JVM에다가 바로 붙여서 코드 수정 없이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여기에 옵션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뭐 메소드 단위로 이제 어떤 메소드가 오래 걸리는지, 뭐 몇 초 이상 걸리는
메소드는 여기에 찍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코드단에서 직접 내가 이 부분은 찍어서 남기고 싶다 하는 거는 좀 커스텀이 가능하고요. 엘라스틱 APM 말고도 뭐 데이터 독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 서비스 웹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